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디컬 빌딩을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시행사 분들이 되게 많이 연락이 와요. 일단 가장 많은 연락은 우리 병원에, 우리 빌딩에 병원 좀 넣어줄 수 있어요. 이런 전화는 정말 너무 많이 받죠. 그리고 좀 더 라포를 쌓은 시행사 중에서 여기는 될만한데? 라고 했던 위치가 봐서 보면 1년 동안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막 2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병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메디컬 빌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왜 이 메디컬 빌딩을 잘 전놨는데 건물은 왜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이제 시행사나 건물주들의 객관성 결여예요. 원장님들이 대부분 이제 건물주나 시행사들을 만나보면은 우리 건물 좋습니다. 우리 건물은 병원이 엄청 들어올 거예요. 뭐 사실 몇 명 만나봤겠죠. 뭐 연락도 몇 개 받아봤겠죠. 그런데 저희가 부동산을 하다 보면은 정말 입지를 진짜 한 50개 보여줘야지 한 개 결정할까 말까 그러거든요. 통상적으로 원장님들이 부동산이라는 걸 결정할 때 한 100개는 보실 거예요. 최소 100개는 봐야지 진짜 결정을 하나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 건물에 뭐 50명이 문의가 왔어요. 그러면은 사실 한 개도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런데 건물주들이 대부분 착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병원이 좋아서 왔나 보다. 뭐 우리 병원 입점 되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객관적인 시야를 건물주들이 가져야 된다. 사실 원장님들이 점점 입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경쟁이 이제 많잖아요. 어디 가도 예전에 비해서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 경쟁이 많습니다. 경쟁이 되게 센 지역, 강자가 또 있고 하면은 원장님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암만 위치가 좋아도 또 들어가면 실패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이 건물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뭐 임대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일단 내 입지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시야를 정확하게 갖고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째, 이제 위치적으로 내가 뭔가 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우리 건물만의 좀 차별화된 게 무엇을 제공해줘서 들어오는 병원들을 성공시킬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얼마 벌까, 임대비 얼마 받아서 이렇게는 건물들을 다 채워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저도 이제 가장 많이 해주는 거예요. 건물의 차별화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고 들어오는 병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서 여기 들어온 병원들이 다 성공을 하면 이 메디컬 빌딩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이 위치에서 어떤 차별화로 어떻게 만들어줄지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랑 같이 상의하고 이런 컨셉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동산이 이제 입지가 아니라 저는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메디컬 빌딩들이 있어요. 그럼 메디컬 빌딩 하나 만든 거는 전혀 매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빌딩에 어떤 컨셉으로 어떤 가치의 원장님들이 들어와서 이 빌딩의 가치를 만들어내느냐는 이젠 더 이상 단순히 메디컬 빌딩만으로는 이제 답이 없고 어떤 컨셉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말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좀 건물주의 어떤 전향적인 어떤 사고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우리 빌딩이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건물주들이 파트너를 잘못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작년도 그렇고 가장 속상한 거는 일단 브로커들을 잘못 만나요. 사실 브로커들이 의사 몇 명 알고 있는 거 막 얘기하면서 놓줄 수 있다, 뭐 수수료 달라 이렇게 접근하는데 브로커들이 어떻게 병원을 놓줍니까? 사실 저희 아라는 세미나를 통해서 1년에 300명 정도의 개원 원장님을 만납니다. 그래도 성공시킬 수 있는 빌딩이 있고 성공 못 시키는 빌딩이 더 많습니다. 되게 객관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원장님들이 개원하고자 하는 위치가 다 다르고 개원하고자 하는 사이즈가 다르고 비용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입지에 딱 맞게 내가 선택해야지라는 거는 제가 볼 땐 100분의 1, 200분의 1 정도로 되게 아주 진짜 작은 확률이에요. 그런 확률들을 맞춰가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지 않으면은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몇 명 알고 있는 걸로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냐 얘기하는 거 저는 전부 거의 사기다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설계,
병원 설계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회사를 또 만나셔야 돼요. 보통 대충 만나셔서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설계부터 잘못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좀 더 설계부터 전향적으로 어떤 차별화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우리 병원에 그 메디컬 빌딩을 만드는데 매우 적합하게 어떤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 회사를 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시공사를 만나는데, 시공사 또 잘못 만나서, 특히 요즘 뭐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공 건설 경기도 그런데 너무 그냥 저렴하게, 무조건 가격 대비 저렴하게 회사만 만나서 정말 마지막에 문제 생겨서 고생하는 데들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이왕이면은 이거는 큰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시공사도 정말 잘 질 수 있는 회사인가를 검토하고 비교해서 제대로 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 금융 문제도 있고 더 많은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거의 한 달에 저희가 한 뭐 7, 8개씩은 건물주들이 우리 병원에 넣어주세요, 병원 넣어주세요 라는 문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행하시는 건물주들이나 시행사들이 또 메디컬 빌딩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의가 오는데요. 저희가 그 메디컬 빌딩 프로젝트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메디컬 빌딩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6월에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강의에 참여하셔서 정말 정확히 배우시고, 이런 환경에서 이제 앞으로 메디컬 빌딩은 이렇게 짓고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를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확히 인지하신 다음에 메디컬 빌딩을 저는 설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실패 확률이 적어지겠죠. 최근에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게 건물주들인 것 같아요. 제가 건물주들 만나면서 이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이 병원 실패하겠는데, 이 건물 실패하겠는데, 성공하겠는데, 막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컨설턴트다 보니까 저도 분석하게 돼요. 이제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많은 대한민국에 좀 가치 있고 정말 밸류에이션을 높게 만들 수 있는 좀 더 차별화된 메디컬 빌딩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